우리가 시작은 이제 구리시장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경기도 구리시장. 구리시장 사실 여기서도 이제 멀지 않잖아요. 네, 가까운 곳입니다. 네. 옆 동네죠. 근데 이분이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시장까지 된 분이세요. 이름은 네. 백경현이네요. 네, 네. 이제 요 구리시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사실은 지난 그 대선 때부터 그 신천지 또는 뭐 통일교 또 이런 이 사이비 저 신화 사이비 종교들의 이 공직선거 개입을 상당히 우려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구리시장 그 선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그 어떤 보도에서도 잘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의심만 피운 동하고 달리 요거는 명백히 이 후보자가 그 통일교하고 신천지하고 관련을 맺고 있는 게 확실히 드러났어요. 드러났죠. 근데 이게 단순한 저는 그 구리시장 뿐만이 뿐만이 아닐 보죠. 거라고 저희는 이제 보는 거죠. 네. 근데 뭐 구리 같은 경우는 통일교의 경우 이제 이에 본인들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그 가평에 이어서 네. 구리가 아주 큰 성지라 그러네요. 땅도 굉장히 많이 갖고 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구리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교인들한테 좀 잘 보여야 될 이유가 그 입장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보통 이단 사이비 집단이 그런 정치인들과 유착하면서 본인들의 정당성을 찾고 그리고 또 이분들은 그분들의 세를 서로 이제 이용하는 가운데 사실 정말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 이 점을 좀 유념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보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최근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작년에 그 신천지가 그 굉장히 큰 행사를 열었잖아요. 본인들의 쇠를 과시하는. 네. 네. 10만 명 모았죠. 그렇죠. 네. 대구에서 열렸었는데 네. 그때 그래서 그 코로나가 막 이렇게 처음에 창궐하기 시작했던 대구에서 연다고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네. 이때 지자체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백경현 구리시장이 신천지 행사에 축전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이건 많이들 보셨을 보도 겁니다. 많이 났죠. 네. 그래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백경현 구리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행사 주최단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한 지인의 요청으로 의례적으로 축사를 전달했는데 이게 신천지 행사인지 정말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축사에 나와 있는데요. 축전을 보면요. 여기에 네. 신천지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2번이나 나와요. 네. 이거 안 보셨다는 지금 왼쪽에 있는 건가요? 부분이 네. 백경현 시장이 보낸 그 축전이죠. 네네. 그런데 여기 신천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직접 저 축전을 그 검토를 하지는 않고 뭐 그 자기 그 참모들이 그냥 보냈다라고 아마 뭐 그런 식으로 뭐 빠져나가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런데 요 동일한 방법, 신천지라고 썼잖아요. 동일한 방법으로 요런 식으로 해명해서 빠져나갔던 분이 누구냐면 그 국민의힘의 그 윤한홍 의원이거든요. 네. 윤한홍 의원이 그 신천지 행사에 몇 번인가 이렇게 축전을 보냈었는데 나중에 그 해명을 구하니까 이거 본인이 나는 그 신천지 행사인 줄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빠져나간 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윤한홍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윤석열 캠프의 그 건진을 영입을 했었던. 뭐 공교롭게 전부 뭐 한 사람 무속에 가까운 다 사이비 종교인들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한홍 의원이 그 신천지인지를 모르고 축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믿기 어려운데 믿기 어렵죠. 이것도 요 백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빠져나가려고 할 것 같긴 한데 네. 2번씩이나 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요, 백경현 시장은요, 2021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선거 전에 통일교 행사를 갔다가 그때 이제 코로나에 걸렸는데, 예, 동선을 거짓말하는 바람에 지금 방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네, 검찰에서 구형까지 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신천지하고 관련성뿐만 아니고 통일교하고도 네. 관련을 맺고 그 종교 세력들의 힘을 얻어서 선거를 준비했다고 이렇게 뭐 봐지네요. 네. 그렇죠. 이게 또 선고일이 원래는 이미 선고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변호사를 바꿔서 계속 변론한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선고일을 미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그래서 달 13일로 네. 연기가 됐네요. 이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2021년 2월 달에 그 방역법 위반한 부분들이 확인됐는데 지금 뭐 한 벌써 2년이 넘어가는
하는데 네. 아직 1심 선고도 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그리고 이분은 그냥 방역법 위반 이게 보통 이게 거짓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역학조사에서.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떨었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 주변에도 아직까지도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우울증이. 네. 그런데 그거는 차치하고 이 거짓말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가.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실들은 이제 은폐하고 싶었던 거겠죠. 네. 근데 거기서 막 찍힌 사진도 그냥 빼박으로 있으시던데.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선고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실형이 떨어지면은 시정직을 잃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꼼수를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주민들도 구리 시민들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까지 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데 백경현 시장이 이제 시장이 되기 전이죠. 네.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기 전에 같은 해에 또 통일교 행사에 갔었다. 21년 7월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거 지금 방역법으로 걸린 거는 12월이고요. 네. 그 전에 그 7월에도 전이군요. 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 백경현 시장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경현 시장님이시죠? 잠깐만요. 지금 회의입니까? 안 들리니까. 잠깐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디시라고요? 네, 백경현 시장님이시죠?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시민언론 더 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예. 아, 예,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예, 지금 회의 중이라. 예, 그러면은 뭐, 언제든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근데 뭐 때문에 전화가 하셨어요? 제가 그 시장님 뵈려고 교회도 잠깐 찾아갔었어요. 전달 받으셨죠? 어떤 거요? 그 시장님 뵈려고 제가 그 섬기시는 네. 교회에 잠깐 좀 갔었어요. 지지난주에. 저를 드릴 일이 뭐가 있어요? 시장님 그 2021년 7월 11일 날 통일교 행사에 가셨잖아요. 김영수 구리시의장님이랑 그 당시에. 어디 갔어요? 통일교 행사요. 홍일교요? 네네네. 저는 기억나는 게 없는데. 아, 통일교 행사 가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아마 행사를 우리가 하루 해도 한 군데씩 다 있는데 다 기억하고 있네. 그 통일교 교인들이 시장님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던데. 통일교 교인들이요? 네네네.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아, 모르세요? 그 시장님을 전도한 분 계시잖아요. 예? 시장님을 전도한 그 구리시 기독교연합 그 대외협력 맡고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지금 모르는 사람이 전혀 선생님인가? 그건 모르시. 그 예, 통일교 행사에서 그 2021년 7월 11일에 효정 증거라는 거 하셨잖아요. 뭐요? 효정 증거. 처음 듣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거기서 이제 2020년에 월드 서밋 대회를 계기로 가정연합과 큰 인연을 맺게 됐고, 그때 이제 한학자 총재님을 처음 뵀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 총재님의 국내외 활동과 지난번 싱크탱크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 어머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세계평화 활동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왜 한학자 총재님을 참 어머님이라고 하는지 확실히 이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가정연합과 인연을 지속적으로 맺고 싶고, 참 부모님께 영광을 올리고, 참 어머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성체 무강하시길 기원드린다, 이렇게 발언하셨잖아요. 여보세요? 네네네네. 내용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회의 중이라, 아, 예. 그래서 끊을게요. 예. 여보세요? 통일교 행사에 가신 적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네. 뭐 기억을 진짜 못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뭐 물론 이제 거짓말인 것 같긴 한데. 네.
못할 리가 없다고 보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그동안에 정말 저한테 뜬금없이 갑자기 회의 중이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분이 정말 회의 중에 받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그렇죠. 얘기도 충분히 네. 듣네요. 그런데 나중에 걸까요 했더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또 다시 회의 중이라면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도 이제 보냈어요. 네. 이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아직 아까 이제 길게 뭐 얘기했던 한학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효정 증거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이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몰랐던 단어인데 네. 그 효정이라는 게 이제 문성명 사후에 지금은 이제 한학자 총재가 거의 대를 잇는 모양새잖아요. 지금 네. 물론 아들들하고 그 새싸움이 있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효정이라는 거를 모든 그 통일교 뭐 단체라든지 뭐 행사 다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제 한 학자의 이니셜도 그 HJ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혹시 그 한학자를 좀 신격화하려는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좀 나오는데 사실 그건 확실하진 않고 어찌 됐든지 간에 그 효정이라는 거를 굉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간증 같은 걸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통일교 홈페이지를 제가 뒤졌습니다. 홈페이지에 네, 그랬더니 통일교 딱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겼군요. 홈페이지를 봤더니요, 딱 네. 나왔는데. 자, 여기에 김형수 구리시 의장과 백경현 전 구리시장이 함께 통일교 행사에 갔어요. 어떤 행사 7월 11일 날 행사에 김영수, 백경현 두 사람 이름이 나오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언제였냐? 이게 그 델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네. 이제 확산하면서 네. 우려가 컸던 때예요. 그래서 이 통일교 행사에서도 여기 함께 그 참석한 여기는 이제 회장이라는 게 개신교에서 말하는 목사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 지국에 이제 목사라는 사람이 특별히 대면으로 함께한 내빈들에게 감사와 환영을 표했고, 그런데 이제 비대면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3어머님을 소개하면서 어쩌고 하면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비대면으로 하지만 특별히 대면으로 함께한 이분들 중에 네, 우리 백경현 시장, 구리시 네. 백경현 시장과 그때는 이제 그 전 시장이죠. 네. 시장이 이번에 또 되기 전에 이번에 2번 했으니까 이분이. 이 가평에 그 하늘궁전이라고 있죠. 그 통일교 본당 격인. 그래서 네. 그 통일교 본당에서 그만 매주 일요일 날 예배를 보고. 네. 근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당에 오기는 어려우니까 그 본당에는 몇몇 이렇게 그 선발된 사람들만 모여서 같이 오프라인 예배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네. 예배에만 참여하는 형태일 거예요. 저도 이거 지난 대선 직전에 한번 통일교 본당을 추진해 본 적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그리고 한학자 총재는 직접 이 본당의 그 모습을 직접 나타내지 않아요. 그렇죠. 네. 항상. 그러니까 아마도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예배당에 그 백경현 시장하고 김영수 구리시 의장이 초대가 된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구리시 의장, 그 김영수 의장은 현직이었고 백경현 시장은 이제 전직이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백경현 시장이 뭐라고 했느냐? 2020년 월드서밋 대회를 계기로 가정연합과 큰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월드서밋에 참석하여 한학자 총재님을 처음 뵈었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 한 총재님의 국내외 활동과 지난번 싱크탱크의 정사급 인사들이 참 어머님을 증거하며 세계평화 활동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왜 한학자 총재님을 참 어머님이라고 하는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네. 이제 동영상으로도 있죠. 당시 예배에서 이런 발언을 하던데. 그런데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후속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왔었다는 건 확실하고요. 근데 이 발언을 내가 하지 않았어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 김형수 구리시 의장 거는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워딩이 똑같아요. 네. 뭐 더 오히려 문제가 될 걸 뺀 건 있지만 더한 건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가정연합과 인연을 지속적으로 맺고 싶고 참 부모님께 영광을 올리며 참 어머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성체 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라고 효정 증거를 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더 제가 아까 문자로도 보냈던 게 이런 말을 실제로 더 하셨냐 이렇게 더 확인 취재를 또 한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2020년부터 인연을 맺게 됐다고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월드 서밋을 통해서다. 근데 월드 서밋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겁니까? 여기 기사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많을 텐데 통일교는 자신들의 왕국을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월드 서밋 행사를 이제 통일교의 어떤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연다라고 이제 CBS도 보도한 바가 있고 굉장히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세를 과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왕국을 더 견고하게 하는데 이용하는 그런 행사다. 저 월드 서밋 행사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도 아마 월드 서밋 행사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 당시에는 이제 마이크 펜스 네. 네, 그 당시 부대통령. 부대통령이 그 참석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고 난 뒤에 이제 마이크 펜스 좀 부통령이 윤석열 네. 당시 그 이제 국힘당 후보, 대선 후보하고 만나서 회담도 했어요. 그게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런데 통일교가 그 당시에 그 대선 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면 그 월드 서밋에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이재명 후보하고도 아마 인사를 시켰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빼고 윤석열 후보하고만 인사를 시키고 그걸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하게 했거든요. 이건 사실상 통일교가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준 거죠. 그러네요. 아주 중요한 그 본인의 종교 행사인 월드 서밋까지도 치밀하게 다 이제 기획을 했던 거죠. 그럼 네. 아까 전에 백경현 시장이 효정 증거라는 거를 자기는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일정표 식순 행사 일정표 보니까 네. 나와 있네요 이게. 효정 그러니까요. 증거가. 효정 증거라고 여기에 네. 딱 박혀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효정 증거라는 걸 나는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넣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명을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냥 그렇고 이건 아마 베드로가 예수를 그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부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참 고민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통일교하고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지면 일반 유권자한테 위면을 받을 거고 행사장에서 식순 봤을 거 아니에요. 음. 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오히려 문제 제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난 안 하는데 왜 넣냐. 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냥 축사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행사가 보니까 뭐 이렇게 새신자들 환영하고 뭐 약간 이런 행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대외적으로 외부인을 초청해서 막 이렇다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그 자기들의 어떤 뭐 예배나 행사 그 교인 신자들을 위한 행사를 좀 보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갔다는 것도 좀 저는 좀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백경현 씨가요 교인이에요. 우리 성광교회 다니고 있고 여기 성광교회도 혹시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이런 그렇지 건가요? 않습니다. 여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소속이고요. 그냥 일반 교회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네, 장로교에서 가장 큰 이제 두 축이 있잖아요. 합동이랑 통합이랑 이제 합동교단에 소속된 교회고 성광교회는 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도 좀 가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는 그 해외에 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목사들밖에 못 만났었는데, 네, 한번 보시죠. 네. 담임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아, 담임 목사님은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10년 더 탐사에 백경현 우리 시장님은 여기 교회 출석하셨어요? 예, 아주 목사님이세요. 오래 다니셨나봐요. 예, 몇 년도부터? 정확하게 하여튼 좀 꽤 다니셨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밑에 우리 교적이 따로 있어가지고. 예. 부조화 되죠. 그래도 한 10년은 넘었죠. 아니 그 최근에 왜 신천지에도 좀 보내시고 예. 네? 신천지. 신천지에도 보내시고 네. 대장면집은 그 통일교에서 효정 증거라는 거 이제 앞에서 하시고 그래서 좀 저희 쪽에도 이렇게 좀 궁금하다 진짜. 아, 왜 그렇게 하셨나? 네. 저는 모르겠네.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를 아무래도 처음 들었는데. 명함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답을 좀 드리고요. 그런 오류가 있으면 풀어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사님께서 보내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직원들이 막 교회에 가보니까 막 넣었을 수도 있어요.
네. 올해 보니까 안수 집사를 그 직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정말 한 10년 정도 다녔다고 하고요. 근데 그 백경현 시장 언제 와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들이 한결같이 일부 예배 마치고 갔다 그랬어요. 예. 근데 보니까 이날 헌금위원으로 3부 예배에 백경현 시장이 있는 거예요. 동명이인 아닐까요? 백명이인은 아니더라고요. 네, 이날 확인해 원래 보셨어요? 네. 헌금위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네. 보니까 헌금위원이 갑자기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했고 왜 바뀌었는지는 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때문에 바꿨을까요? 근데 사실 기독교를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무리 정치적인 활동이라 하더라도 신천지에 간다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 아닌가요? 그 기독교 내부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이죠. 네, 그 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사실은 안수 집사고 뭐고 그냥 쫓겨날 상황 아닌가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진 않군요. 정치인이니까 이거 보세요. 목사도 막 이해하잖아요. 그 아래에 그냥 아, 이분이 비서진들이- 목사였군요. 네. 어. 비서진들이 그렇게 보냈을 수 있다 이러고 네. 그래서 교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뭐 있다고 뭐 이렇게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서라도 평안 얻을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게 정치인의 뭐 특히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속성이긴 합니다만은 네. 신천지까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이 뭐 불교도거나 아니면은 아예 무교 이 정도 되면은 모르겠는데 교회 안수 집사쯤 되는 사람이 신천지에 표를 얻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교회가 발칵 뒤집어질 것 같은데. 특히 그렇죠. 이제 신천, 통일교? 네. 네. 이게 신천지나 이제 통일교 이쪽 세력들에 만약에 힘을 얻는다고 얘기한다면 본선거보다도 그 예비 경선 있잖아요, 당내 네. 경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사실은 그 신천지 그 교도들을 집중적으로 좀 동원을 해가지고 밀어주면 당내 경선은 본선거는 이제 워낙 유권자 수가 많긴 하지만 이제 그 예비 경선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이 모집단 자체가 작으니까 투표 참여인 수가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점점 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은 이 공직선거의 후보들이 이런 그 신천지나 아니면 이 통일교와 같은 쪽의 유혹에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무조건 예비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기 잡아야 되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신천지나 통일교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나 다름이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우려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이제 갑자기 바뀐 헌금위원과도 제가 대화를 나누고 이 백경현 구리시장을 이 교회로 전도했다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전동했던 사람. 네, 목사님들이 은근슬쩍 그분한테 저를 밀은 것 같은데 자기들이 해명하기가 좀 그러니까 네. 네, 한번 보시죠. 네. 못 나오셨어요? 네. 갑자기 바뀌었어요? 오늘 갑자기? 네, 일정이 있으셔서 언제 바뀌었어요? 어제 저녁에 일정이 바뀌었어요. 어디 가죠? 아, 저기 시민언론 더 탐사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 어디요? 시민언론 더 탐사의 권지현. 아, 명함 주신 분이구나. 혹시 저 때문에 바꾸신 거 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그 목사님 일정이 성지순례 가셨는데 그 간사님 같이 하다 보니까 교회 이제 일정 기도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다 어긋나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다시 바꾸신 것 같아요. 이장님 자리에서 잊지도 않는 지난주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게 생긴 거예요. 저거가 헌금위원이 근데 오늘 일정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금방 시장님 오늘 뵐 수 있을까 했는데 네, 시장님은 바쁘시고.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요? 저는 옛날부터 시장님 종교 특보했었고, 저 지금도 기독교연합회 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아침에 듣고,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 시장님이 여기 교회를 되게 오랫동안 섬기고 계시고 네, 교회는 내가 맨 처음부터 시장 하시기 전부터 등록을 시켜가지고 다니시고. 선생님께서 여기 등록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럼요, 옛날에. 근데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 여기서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신천지에 축전 보내셔서 조금 신천지 간 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몰랐다고 이제 해명하신 걸 봤어요. 근데 그거 통일교 통일교, 행사에서 그렇죠. 참석도 하셨었고 네네네. 2021년에도 효정 증거라는 거 강단에 올라가서도 직접 하셨더라고요. 지장님은 여기 우리 교회
여기 교회 이제 10여 년 가까이 섬기고 계시고, 몇 년도에 등록하신 거예요? 그때가 우리 시장님 맨 처음에 등록하기 전에가 몇 년도냐? 14년도냐? 좀 됐는데 한 10년 정도 10년 가까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나 뭐 통일교 뭐 이런 데는 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거든. 뭐 이단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시장님이 그 이단에 가서 예배드리고 참석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행사장에서 이제 초청을 하고 모든 게 있으니까, 안갈 수는 정치인이시니까 시장님은 그것도 신천지 지난번에 뭐 이렇게 뜨고 그런 것도 그 신천지 이제 홍보 담당이니 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지역 주민들이니까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된 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신천지 회원들이야. 그 따라서 뭐 신천지 회원이라고 그래서 시장님이 포섭돼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성당에 내치고 그런 분은 아니었고, 그거는 이제 지역 다 똑같이 시장님을 지지해주는 이런 그 신천지 회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 간단하게 우리 행사가 있는데 뭐 인사 말씀 써달라고. 통일교 행사에서 직접 효정 뜬 거라는 거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약간 간증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올라가서 직접 발언하신 게 있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냥 인사만 하시면 되죠. 프리시 의회 의장님 거기 같이 참석하셨던데 그 의장인 시의원들이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 같은 거를 이제 진행을 하니까, 정치인이니까 걔네들 한 표 한 표가 다 자기를 지지해주고, 근데 그런 데는 그렇게 신앙인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사람 다 인정하네요. 인정해주죠. 네. 그리고 네.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일 아닌 것처럼. 일단은 제가 이게 교회를 섬기신다 이런 표현을 일부러 썼어요. 왜냐하면은 조금 심리적으로 가깝게 좀 느껴서 말을 좀 이끌어내려고 그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제가 일부러 좀 사용을 했고요. 네. 근데 앞에 이제 우리 헌금이요 갑자기 투입된 그분, 뭐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갑자기 이제 해외로 나가게 돼서 뭐 나가게 되면서 간사들도 가고 그래서 갑자기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 이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사실 네. 제가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네. 주보에 그 전주부터 예고가 돼 있었거든요. 아니 신도들한테는 뭐 통일교, 신천지 이런 데에 대해서 아주 그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 시장은 뭐 그런 데 가도 정치인이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해가 그러니까 안 되네요. 뭐 그러니까요. 아니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역 구민들이 이제 불러서 자기도 그냥 뭐 의례적인 인사 정도 하고 왔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또는 뭐 그냥 악수만 가볍게 하고 왔다든지 그럴 수는 모르는데, 거의 뭐 한학자 같은 경우는 뭐 참 어머님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네. 그러니까요. 했지 않습니까? 네. 이분하고 좀 더 대화를 나누면서 왜 이 백경현 지금 시장이 이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지, 그리고 통일교와는 좀 어떤 관계를 좀 맺고 있는지를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들어보죠. 이 선생님은 어떻게 시장님 알고 이렇게 전도하시죠? 옛날에 이제 국장하고 시청 직원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시장을 나가신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전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려면 섬겨야지, 괜히 뭐 후보가 돼가지고 나간다 그럴 때 하게 되면 안 좋으니까 미리 이제 등록을 하신 거예요. 예. 일반인으로 있을 때. 선거 좀 염두에 두고 오시긴 했네요. 선거 치를 때는 교회가 좀 도움이 되나 봐요. 아이, 큰 도움은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큰 도움은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역할을 해주는 사람. 말하자면 저 같은 이제 제가 기독교연합에서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제가 목사님들 100여 명 있는 데서 대외협력위원장으로 내가 받은 사람이에요. 목사님들한테 신 받고, 그래서 그 시장님을 같이 이제 동참시켜가지고 소통을 하게끔 우리 부르시 관내 80개 교회 목사님들하고 다 소통을 시켜드리고. 그럼 선생님께서 그런 이렇게 역할을 관리해주시는 뭐 다른 뭐 시장이나 정치인분들도 많고. 없어. 근데 여기 백경현 시장님만 내가 유독 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님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일교도 초대를 받아서 가서 뭐 인간 말씀하고 내려오시고. 아니 근데 교회 40년 다니셨는데 그거 괜찮다고 보세요?
정치인분들이 그렇게 나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이단들 교회도 가서도 거기 이제 세가 크니까 그거 괜찮다고 보세요? 그거 정치인은 우리는 안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인들하고 선생님하고 피하고 안 하지만 저도 엄청나게 그 신천지 회원들이 저하고 얼마나 가깝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네 거기 교육 받으러 와라 뭐 하라 그거 오잖아요. 뭘 하잖아. 한 번 안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장님하고 관계 때문에 내가 진짜 막 약간 욕심을 못 하거든요. 정치인들한테 접촉하니 사실 수가 빤하잖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그런 뭐 종교 그루밍 문제 많이 이제 취재를 해봤지만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 정말 올바른 정치인분들을 이제 좀 끊어주셔야 될 텐데 그쪽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너무 유착돼 있고 이걸 못 끊어내니까 그 현장진 것까지 하셨던 거를 좀 여쭤봐 주시면. 그거는 이제 저걸 해도 아주 써놓는데 직접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는데? 직접 올라가서 말하고 있고 네. 어디 시상지요 아니면 통일교 우리 유권자들이 거기 많거든요. 아, 유권자분들이 그럼요. 백대면 같은 몰라는 사람들은 왜냐면 보수 측 성향을 띈 사람들이 많아서 시장님께 꼭 한번. 그래서 네, 참 아, 백경현 시장이 국민의힘이군요. 네. 그죠? 그러니까 보수 쪽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효정 증거라는 것도 하고 그러는군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하고도 본인이 가깝다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신천지 예배는 자기가 참석은 하진 않았다. 다만 자기가 시장을 이제 모시는 입장에서 이제 신천지 사람들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뭐 자신의 이제 종교적인 뭐 계율이라든지 종교적인 신념을 뭐 그냥 뭐 배반할 수도 있다. 이분 자체가 그걸 굉장히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발언을 했고, 그럼 왜 통일교는 이렇게 보수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수 정권과 유착돼 있을까. 네. 통일교는 원래 문선명이 멸공, 반공 이런 그 사상을 교리로 넣었었거든요. 그 나중에는 뭐 거의 뭐 친공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김일성도 만나고 그랬지만 이제 반공 의식이 굉장히 투철하게 가지고 있는 데서 이제 통일교 교리가 이제 짜여지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더 이제 보수들하고 많이 유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 자, 그런데 보면은 지금 설명해 줄 사람이 구리시 기독교 연합회 대외협력 위원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기자들한테도 물어봐도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보통은 교회 같은 경우도 이분이 딱 그렇다라는 거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 내 교회 정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감리교 같은 뭐 감독회장 선거, 장로회 같은 뭐 총회장 선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보통 그 교회 내에도 그 교회 내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분 조금 의심스럽긴 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이세요? 그러고 하니까, 나는 장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안 받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고. 어쨌든 이 구리시라고 하는 작은 지역 사회의 그 신천지 통일교가 얼마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특히 그걸 공직선거에 있어서 이제 후보자들을 표를 위해서 뭐든 이제 해야 되는 후보자들을 그 매수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종교인들이 뭐 이렇게 자신의 이 종교적인 헌신이라든지 뭐 신념들 이렇게 헌신짝처럼 이렇게 내던지는 이런 모습들을 이게 구리시에서 지금 뭐 우리가 보지만 이건 구리시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전국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향후 예상되는 공직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국힘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지금 점점 더 신천지나 아니면 통일교 지금 교세가 지금 확장돼 가는 게 지금 체감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곳을 우리가 뽑는 그러니까 신천지나 그 통일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일반 기독교 교회를 다니시는 또 유권자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은 그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야.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수잖아요. 이분들은 알면 안 돼. 그런데 신천지나 통일교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몰래 다니면서 아까 물으니까 기억 안 난다.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당당하면은 저는 그 정치적인 목적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당당했으면 좋겠거든요. 통일교 갔다 왔다. 신천지 갔다 왔다. 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갔다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속이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아무튼 오히려 대놓고 가도 그 문제일 것 같긴. 대놓고 가도 문제지만 네. 근데 이렇게 오픈되거나 있잖아요. 이렇게 다 개방해버리면은 정보를 개방해버리면 자기 꼼수를 부리기 힘들어요. 저쪽이랑 손잡고 있는 것이 이미 다 그렇죠. 공개되거나. 그러니까 그 네. 조직표는 이제 흡수는 하고 다만 이제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그 자기가 통일교하고 유착이 되어 있다, 또 신천지와 유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면 일반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조직표는 챙기면서 일반 표들한테는 이제 자기는 보통의 평범한 이제 종교인 기독교인인 것처럼 이제 가장을 해서 선거를 하는 매우 안수집사. 이중적. 그리고 헌금이요. 여기 이제 이분 발언한 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선거를 염두에 두고 사실 교회도 등록을 시킨 거라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랬을 때 사실은 이단 교회에 갔어도 그리고 그런 어떤 유착 의혹들이 나와도 그거를 빨리 상쇄시켜주는 게 이 사람 교인이에요. 정통교회 다니는 교인이에요. 사실 그거거든요. 그런 목적도 좀 있었을 수 있다. 네. 마치 이제 그 김건희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임금 왕자위에서 그 건진, 뭐 천공 등 이렇게 계속 무속 논란이 이어졌을 때 이들의 이제 무속 논란로부터 구해줬던 분이 이제 김장한 목사였잖아요. 네. 김장한 목사가 김건희 씨하고 만나서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뭐 그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그냥 그리고 또 윤석열은 또 천주교 가서 옛날에도 자기가 또 그렇죠. 여기서 뭐 그 세례명까지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세탁을 하는 거죠. 네. 저는 개신교에도 이제 무속적인 개신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온통 무속교들의 대통합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저는 해봤었고요. 네. 실제로 이 우리시 기독교 연합회에도 백경현 시장이 가서 축사를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게 최근 건데 여기 이렇게 갔는데 이 발언을 제가 좀 봤어요. 근데 차라리 이 발언은 좀 무난해요. 네, 차라리 이 정도 발언은 무난하거든요. 근데 그 통일교 가서 한 발언은 이거 정말 통일교 신자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지 할 정도로 훨씬 통일교랑 가까운 것 같은데. 이 그렇죠. 발언을 발언을 봤을 땐 그래요. 그냥 여기는 여기는 이제 정치적인 발언 같아요. 그냥 정치적인 축사 발언. 정도로 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인데 거기는 막 왜 참 어머님인 줄 알겠고 한학자. 계속 같이 연을 맺고 싶고 네. 너무 감사하고 네. 거의 뭐 충성 맹세를 하고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정치적 쇼였느냐? 어느 쪽이 진짜냐? 이게 좀 헷갈리긴 해요. 네. 근데 보통은 뭐 잘 모르겠는데 신천지 포교 방식이 그렇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교회를 고유한 교회를 가지고 그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일반 멀쩡한 교회에 그 일반 추수꾼을 신자처럼 보내서 가장을 해서 침투해서 그 교회 자체를 그냥 다 신천지화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수법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백경현 시장이 사실상 뭐 신천지나 통일교 행사에 가서 그쪽에 있는 핵심 교도인들한테 나는 비밀 당원이다. 비밀 당원 비슷하게 그 일반 그 교회에 가서 역할을 하지만 나는 통일교나 이제 신천지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걸 유감없이 보여주는 거죠. 뭐 신천지는 저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못 봤지만 통일교는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는 너무 지금 가깝다. 그렇죠. 통일교는 완전히 거의 100% 가깝게 그 한학자 총재님을 그냥 섬기는 충실한 그 한학자님의 종임을 가서 선언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신천지 그러면서 또 신천지하고도 신천지도 숙전을 보내고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또 성광교회에 또 10년 안수 집사로 또 활동을 하고 좀 바쁘시네요, 우리 저 백경현 시장님. 네. 종교를 이렇게 통합해 주시려는 건지. 참. 그다음에 구리시의회 의장 얘기도 좀 해볼까요? 김영수.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궁금했던 게요. 아니 백경현 당시에 이제 전 시장이죠. 선거 앞두고 백경현 씨를 부르는데 김형수 당시 구리시 의회 의장이 갔잖아요. 김형수는 정당이 어디 소속이에요? 민주당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사람 왜 갔지 싶었어요. 아니 보수 쪽이라면서요. 또 이쪽은 통일교는 보수 쪽이라서. 거기랑 더 가깝죠. 그런데 그쪽의 김영수는 지지자들도 민주당이라면서요. 많고. 민주당도 네. 보수라고 보는 또 건가요? 이분 왜 갔지 싶었어요. 포트폴리오를 발언을 구성하는 봤는데요. 거죠. 발언을 봤는데 이분은 더 가관이에요. 충성을 네. 더더더 맹세를 했군요. 보면 네. 구리시가 잘 되는 것은 가정연합의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참부모님께서 수만 명의 일본 식구들을 초대하여 승공 교육, 원리 본체론을 교육하고 일본 식구들이 활동하면서 구리시의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학자 총재 위상이 날로 갈수록 올라가고 세계적인 교회로 번창함을 느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감사드리게도 실체 성신이신 참 어머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다. 참 어머님 사랑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수 이제 민주당 소속의 그 김영수 구리시 의회의장과 그다음에 국힘당 쪽에 백경현 시장이 사실상 통일교에 가서 공천 경쟁을 한 거예요. 통일교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공천. 네, 통일교가 미는 후보로 본인이 낙점들 받기 위해서 서로 그 충성 그 경쟁을 하는 거로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통일교 신자들이 많은가 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평이 원래 통일교의 이제 성지처럼. 네. 근데 그 원래 구리가 정말 땅도 많고, 네 구리 쪽에 신자들이 많죠.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통일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정치가 워낙 그 이게 급변을 하니까 누가 집권을 할지 모르니까 네. 그 국힘당에 유력한 후보도 한 명 키우고 민주당 후보도 좀 키워서 그때 이 정치 이 뭐 지형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 미는 후보를 이제 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가 보네요. 예, 좀 재밌습니다. 예, 재밌다기보다도 참 점이 가격입니다. 그래도 이제 같이 가서 좀 웃긴 거예요. 그래서 좀 물어봤습니다. 김영수? 도대체 네, 네. 실체 성신이 뭔지부터 제가 좀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진짜 대답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네, 실체 성신이 뭔지. 네, 네.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예, 네, 김영수 저도 이장님이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언론 더 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어디? 시민언론 더 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예, 하는데요. 예, 아, 네, 이장님 안녕하세요. 저 뭐 하나 여쭐 게 있어서 예, 예, 2021년 7월 11일에 예. 통일교에서 여는 그 신경원국 평화축제에 가셨잖아요. 어떤 거요? 이때 그 통일교 행사에 좀 가셨잖아요. 예, 예, 네, 백경현 당시 이제 전 구리시장이랑 예, 네, 지금 시장이시죠? 네. 예. 그때 뭐 초청을 같이 받으신 거예요? 백 시장이랑? 기억이 안 나네. 아, 기억이 안 나세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 뭐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근데 통상적으로요. 예. 통상적으로 초대를 하면은요. 다 지역 행사에는 가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구리시 의회 의장이셨고 백경현 시장은 이제 전 구리시장이었고 선거 앞두고 있었던 건데 예. 왜 두 분이 같이 가신 거예요? 아니요, 따로 갔죠. 같이 가요. 아,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 자리에 같이 초대받으셨잖아요. 예? 같이 초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죠? 모르죠? 모르세요? 예, 그 의장님, 예. 실체 성신이 뭐예요? 예? 실체 성신이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 오, 그 의장님 발언에서 나오던데? 예? 의장님 발언에서 나오던데? 인사말에서 나왔겠죠. 그 써준 거 그대로 읽었겠죠. 아, 써줬어요, 누가? 그거를? 그럼 우리 핀셋실에서 써줬겠죠. 아, 비서실에서? 예. 아, 비서실에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써주셨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날 통일교회가, 여보세요? 무슨 이유 때문에 묻는지 모르겠는데, 예. 통일교회가 구리에 있어요. 구리성전이에요. 네네. 그 구리에서, 당연히 구리에서 행사가 있으면 오라고 할 것이고, 인사말이 축사해달라고 그럴 것이고, 그랬는데, 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축사해달라면 축사해달라고 비서실에다가 축사 쓰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거 이리저리 불러서 다 하겠죠, 그걸요. 이때 코로나 때였는데 이렇게 가셔가지고 보니까 발언을 보니까 그냥 축사를 범위를 넘어선다는 느낌이어서. 아니죠. 그때 그 행사 자체로는 안 갔을 거예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걸 써달라고 해서
팜플렛에만 올라간 것 같은데. 저희 안 갔다 그러네요, 이 사람은. 아니 처음엔 갔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또 안 갔다. 나중에는 그리고 팜플렛에만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갔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 우리 백경현 시장하고 같이 그 있었다고 행사장에까지 인정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 점점 말이 바뀌었죠. 그러다가 점점 안 간 걸로. 네, 영상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그죠? 네. 보고 올까요? 네. 다음은 첫 번째 효정 증거의 순서입니다. 구리시 의회의장으로 활동 중이신 김형수 구리시 의회의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저희 신경원국 평화축제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장님의 표정 증거 후에는 제15대 구리시장을 역임하신 백경영 시장님을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김영수 구리시 의회 의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할 일 하는 구리시의회 의장 김영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의회 식구들을 두 분 오셨는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경애 의원님 오셨습니다. (7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신 민경자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변화하는 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시민과 가장 근접하여 소통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왔습니다. 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집행부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열린의정 구현에 열정적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6월 21일에는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꼭 제 칭찬만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구리시와 가정연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한때는 구리시는 통일교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가정연합은 구리시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한 개인이나 조직의 소유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모두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문선명 총재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구리시청과 구리경찰서 자리를 구리 시민들을 위해서 흔쾌히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통일동산 사유지를 구리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로 배려해 주셔서 구리 시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리시가 잘 되는 길은 가정연합의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수택수련소에서 참부모님께서 수만 명의 일본 식구들을 초대해서 승공교육, 그때는 승공교육이었지만 지금은 반공교육으로 변화했죠. 원리, 그러니까 통일교 원리 본체론 등을 교육하고 순국 연합 활동을 했던 곳이 구리시였고 많은 일본 식구들이 활동하면서 구리시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닦아 나오신 세계적 평화, 통일적 기반에 관한 기사를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편협한 종교적 관점에서의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참 부모님의 세계 평화를 위한 거침없는 활동과 업적들을 알게 되면 종교를 떠나 참 부모님의 이상과 업적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싱크탱크 2022 희망전진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인물들이 많이 나와 참 부모님을 증거하고 참 부모님의 업적을 충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학자 총재님의 이상이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통일교회가 세계적으로 나날이 번창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장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가정연합과 지속적으로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참부모님의 세계 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시의회 의장으로서 열심히 힘을 합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로 감사드리게도 실체 성신이신 참 어머님과 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 사랑을 느끼면서 한없는 감사를 느낍니다. 사랑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한 15년 가까이 세계일보 지국장으로서 구리시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신문 보급에 대해서요 열심히 했었고요. 그때 당시 우리 신문사 사장을 했던 분이요, 선문대학 부총장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통일교 원리에 대해서요, 세계일보 주국장으로서 참석해서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통일교 가족들을 이 성당에서 여기서 뵙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구리시의 의장으로서 여러분들과요 뜻을 같이할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영상이 좀 길었는데, 네. 뒤에 아마 저 원고 없이 읽는 부분을 네, 보여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끊지 않고 그냥 계속 네. 봤고요. 네. 누가 써준 것 같아요. 네. 앞부분을 앞부분은 써준 것 써줬다고 같아요. 해도 본인이 보고 음. 고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정도 못합니까? 이건 좀 너무했는데 하면 본인이 고쳐야죠. 그리고 네. 뒤에는 써주지도 않은 걸. 그러니까요. 네. 그게 좀 이상하네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네. 빼박 영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뒤로 갈수록 그냥 그 팜플렛에 그냥 이렇게 누가 써준 써준 거 올린 거지 비서실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했다 했잖아요. 영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반응이 네. 나오는지 보시죠. 그때 그 행사 자체로는 안 갔을 거예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거 써달라고 해서 그 팜플렛에만 올라간 것 같은데. 아니, 의장님 발언하신 영상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럼 영상으로 보내달라고 한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나와서 하셨는데? 나 기억이 없네. 그게 어디 기억이 없으세요? 예, 혹시 성토적인 통일교 해석이. 교인은 아니세요? 예, 통일교 교인 아니세요? 예. 백경현 시장님은요? 아니죠. 친하신가 봐요. 잘 누구고요? 아시는 거 보니까 백경현 시장님이랑. 구리시 손바닥 많은 데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알죠.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 그래도 뭐 종교나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딱 이렇게 자신있게 예요. 말씀해주시니까 구리시는 다 친하신가 알아요. 봐요. 구리시는 다 알아요. 아, 그래요? 예, 백경현 시장은 성강교회 다니는 거, 네. 뭐 국회의원은 어디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얘기는요. 그러시구나. 그럼 뭐 의장님은 뭐 교인이세요, 그러면? 나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예요. 예. 네. 아니, 여기 이렇게 참원원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고, 사랑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발언을 하셨고, 15년 동안 세계일보 지부장으로 일하셨다고. 세계일보 지국장은 했죠. 세계일보 예. 지국장이면은 좀 이렇게 통일교 신자여야만 할 수 있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일반인이고요. 나는 원래 조선일보 지국장을 35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네. 조선일보 지국장을 35년 동안 하는데 그 중간에 네. 국민일보도 해달라고 했고 다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예요. 아니, 저기 백경현 시장이랑 요즘 친하시다는 얘기는 사실 들었어요, 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니, 뭐 친하실 수도 있죠. 친할 수 있죠.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당이 다른데요. 그렇구나. 이거 코로나 때 이렇게 뭐 어쨌든 예, 가셔서 됐어요. 이제 그만 끊으세요. 여보세요? 말 같자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뭘 같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게 영상이랑 다 있는데. 있으니까 어쩌라고요? 그냥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발언하신 게 사실은 통일교 신자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 겁니다. 아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고 그 싶지 얘기를 않으세요?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요? 통일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참, 그만하세요. 네? 아니, 왜 이 화를. 나중에 버럭하는군요. 왜 다들 저랑 통화만 하면 화를 내시나요? 화를 약간 돋구는 게 있어요. 아무튼 김형수 구리시 의장은 영상이 다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영상까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부분에 사회자가
이후에 백경현 시장 얘기도 하잖아요. 백경현 시장이 나올 거라고 백경현 예고를. 시장 영상 없었나요? 근데 그건 없더라고요. 올리는 사람이 딱 좀, 삭제를 네, 했나 네. 그런데 그 캡처한 한 부분 이제 그 블로그에 올라온 게 있었고 예고가 되죠. 백경현 시장이 올 백경현 거다. 시장 나온다고. 그리고 그 통일교 교인들이 보는 홈페이지 주보 같은 데 떡하. 예, 그러니까 이게 통일교가 나름대로 그 이 예배 설교 후에 이 동영상의 모니터링을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던 게 저희도 3월달에 대선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최 감독이랑 같이 본당에 가서 그 설교하는 목사 통일교 목회자가 한 명 나와가지고 그 다음 대선에는 이제 일본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 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설교를 했었는데 네. 저희가 그걸 취재를 이제 그 하고 그 이제 영상까지 이제 그 동영상까지 다 다운로드를 사실은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한 2시간 후쯤에 저희 스튜디오 와가지고 작업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 영상이 비공개 처리가 됐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다운을 받아놨기 망정이지 다운을 받지 못했으면은 그 목회 설교 영상에서 일본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다음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거예요. 부인했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경우죠. 아마도 백경현 시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그 통일교인들한테 영상을 내보냈다가 우리가 이런 힘이 있어라고 하는 거 이제 교인들한테 보여주긴 차원. 그런데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아마 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김영수 의장은 뭐 이제 이미 낙선을 했으니까 이제. 네. 아직 많이 잘 보여야 되고 다음 기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저분들이 기억 안 난다 혹은 안 갔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네. 저런 정치 활동을 양쪽으로 즉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그죠? 서로 종교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상호 배타적인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그래도 양쪽을 다 훨씬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백경현 시장이 노예한 것 같아요. 백경현 시장은 뭐 통일교나 한학자 총재를 끝내 부인은 안 했는데 김영수 그 의장은 뭐 통일교 신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냥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무신론자다. 무신론자. 네, 사실상 그 통일교 한학자 총재 부인했어요. 네. 명확하게 부인했는데 야 백경현 시장은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죠. 네. 또 넘어. 자, 이 김영수 전 구리시 의회 의장 이력도 좀 보면 정말 뭐 조선일보, 한국경제, 국민일보, 세계일보, 지국장 다 세계일보 지국장이 좀 눈에 띄네요. 그렇죠. 조선일보 35년 하면서 세계일보 15년 했으니까 같이 했다는 건가요? 같이 한 거죠. 같이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이분이 이제 호남 했는데.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공천을 받은 것이 뭐 정치적인 신념이 민주당 쪽하고 그래 보이진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이 당만 민주당이지 조금은 더 국힘당 쪽에 좀 정서가 국힘당이나. 가까운 분이 아닌가. 그런 거네요. 조선일보. 지금 이제 민주당이 왜 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좀 민주당의 지금 상당수 주요 이제 당직과 뭐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저런 생각, 저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는 당을 가리지 않는다. 네, 이 부분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이 있지만 정서는 국힘당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좀 포진돼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자. 그 아까 효정 증거 우리끼리는 아 이거 신자가 아니면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라고 생각했잖아요. 제가 사실 통일교 쪽에도 좀 반론을 들으려고 거기 언론 담당하시는 분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요즘 통일교 쪽이 그 가평 쪽도 그렇고 전화대를 안 받아요. 아, 왜 그런 거예요? 뭐 이단 쪽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기자들에 따르면은 아베 신조 사망 이후에 그때 통일교 얘기 있었죠. 네. 그러면서 좀 그때부터 굉장히 좀 통화가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들을 뭐냐면 하는데 아베를 이제 총으로 이제 사살했던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누가 통일교 신자가 있다고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아베가 통일교의 배우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베를 이제 사살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는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통일교에 대한 불신이 좀 어느 정도 좀 확산이 된 계기가 됐겠네요. 그 전부터 그
한국에서는 그래도 뭐 JMS라든지 신천지 같은 그런 종파 그런 사이비 집단들보다는 통일교 얘기는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문제로 굉장히 많이 대두돼서 그 해결하려고 시민단체라든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가 그 한국에서 신천지 대처하려고 막 얘기가 나오는 것만큼 일본에서는 통일교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네요. 네. 네, 그 통일교 쪽하고 통화를 하셨다 그러는데. 네, 그래서 한번. 실제로 통일교인 이분은 18살 때부터 통일교에 이제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한테 도대체 효정 증거가 뭐냐, 이거 신자가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물어봤습니다. 네. 시민 언론 더 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언론당을 선생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통일교에서 하는 효정 증거라는 게 있던데 그 효정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전통의 효 있잖아요. 지금 신앙적으로 제 해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효 플러스 심정이라는 겁니다. 한학자 총재를 이제 메시아, 참모모 메시아로 고백을 하니까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효정, 부모를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모시듯 저희들 개념 속에서는 양이분을 그렇게 모신다는 개념, 부모를 모시듯이, 하나님을 모시듯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효정 증거라고 하면 그 개신교에서 말하는 간증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유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도들, 교인들이 하는 건 거죠? 그거는 보통. 그렇죠. 그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을 신앙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들 또 다른 존경하는 분들이 또 신앙은 안 하지만 또 존경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효정 증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근데 일부 외부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빈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그 효정 증거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주 명확해지네요. 네네. 네. 효정 증거 발언을 한 건 아니고 이제 효정 증거 시간에 나와서 네, 이제 효정 증거를 한 거죠. 네. 근데 참 아까 전에 그 통일교회 공천을 받기 위해서 둘이 경쟁한 거 아니냐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 김영수 의장이 구리시장 선거 출마를 했었어요. 민주당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돌연 사퇴를 합니다. 왜 네. 그랬을까요? 돌연 사퇴를 하는데 사퇴하면서 이 당시에 그 안승남 전 시장이 나중에는 실제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박석윤 시의원이랑 원래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 경쟁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김영수 씨는 그 안승남 시장 말고 박석윤 씨를 지지를 해요. 네. 그런데 사실상 안승남 전 구리시장은 그 당시 선거 당시에는 현 시장이었겠죠. 선거 그렇죠. 직전에는. 네, 현 시장이었죠. 사실 통일교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보면은 여기 보면 이 기사 보시면 구리시 교문지구의 첫 이재명 표 기본주택 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 땅들을 수용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제 구리시의 어떤 기본주택들을 많이 짓는데 이 교문지구는요 통일교 땅이 대거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 입장에서는 엄청난 개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땅을 그냥 그 고작 기본주택 짓는 대로 땅으로 활용하겠다는 거냐. 통일교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통일교 입장에서는 밉보일 만한 일을 좀 한 것 같아요. 공공임대주택으로 네. 통일교 땅을 수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 통일교에서는 발끈한 거네요. 그래서 안승남 시장을 별로 안 좋아했던 거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이제 김영수 의장 같은 경우도 안승남 그 전 시장이 되는 거는 굉장히 좀 막고 싶지 않았을까. 이건 좀 추측입니다만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런 게 좀 읽혀지는 부분들이 있고 들리는 소문에는 아니라고 한다면 꼭 반론을 해주십시오. 저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김영수 씨가 이제 백경현 시장한테 한 자리 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 소문이 좀 자자해요. 소문이에요. 네, 소문이 있어요. 네, 이런 소문이 왜 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점점 더 공직선거에서 이제 특정한 종교 단체하고 유착 또 종교 단체에 찍히면은 사실은 이제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환경이 점점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그 지난번 후보도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결국 그 교주를 그 욕보였다는 이유로 신천지 교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재명을 표적으로 찍어가지고 낙선 운동에 나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당내 그 경선 과정서부터 사실은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설 의혹이 많이 돌았었죠. 뭐 실질적으로 그 신천지가 민주당 경선에까지 개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구리시장은 이제 우리 이 전반적인 한국의 그 공직선거가 얼마나 신천지라든지 통일교와 같은 이런 사이비 종교 세력들에 의해서 많이 지금 오염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심각한 것 같아요, 상황이.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선거철에 안승남 당시 이제 시장 후보가 많이 공격을 당했거든요. 이제 이분이 이제 하려고 했던 게 구리 한강변 개발 사업 대표적인 거였는데 이게 뭐 제2의 대장동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보수 언론들로부터 공격도 많이 당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윤석열 당시 이제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구리시 유세하면서 무궁무진 한강 개발비원 대통령 되면 좋겠다 막 이러거든요. 아, 이 지역 유세하면서 그 얘기를 했군요. 네네. 그러면서 이 토지와 환경은 충분하다고 들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백경현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구리 지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우받는 도시가 되게 하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사실 그 지역의 시장이 되려고 하고 또 선거철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네. 근데 그리고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서울과도 인접해 있고 그렇죠. 여기를 구리시를 개발해야 될 이유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한 말인지 이제는 의심스럽기까지 한 겁니다. 네. 통일교가 네. 아까 이제 일본에서도 굉장히 그 좀 문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네. 통일교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건가요? 일단 통일교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통일교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라고 합니다. 돈. 돈을 왜 어떻게? 돈이 정말 많은 집단이기도 하고 네. 그 돈 어떻게 모았을까요? 다 신도들의 헌금이겠죠. 그래서 각종 명목으로 돈을 모으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종교 전문 죄송합니다. 너무 매워. 너무 맵죠. 네. 예. 종교 전문 매체인데 이제 너무 막 급하게 먹었나 봐요. 코로나19 시기에도 그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종교인들이 힘들어했어요. 다 힘들죠. 네. 그때 교회들은 뭐 거의 다 뭐. 예. 그렇죠. 그리고 뭐 헌금이 안 들어온다고. 이때 통일교는 헌금이 줄자 신도들한테 뭔가 뭐 선영당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집에 모시고 있어야 한다라는 명목하에 이걸 또 사게 하고. 아하. 그리고 뭐 수련원에서 사탄을 쫓는다면서 네 뭔가 이렇게 오른쪽에 저기가 맞은 자국이에요? 네네네 때린 행위들도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사탄을 쫓는다면서 돈 내고 두들겨 맞아요? 돈 뭐 이런 받고 사례가 두들겨 있어서 맞네요. 이렇게 또 기사화가 되기도 했고. 기가 막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쳐라, 또 바쳐라 막 이런 식으로. 네. 여기도 같은 매체 기사인데 이렇게 또 돈을 계속 내게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봤죠. 네, 많이 들어봤죠. 네. 이거 경제성도 없고 이게 왜 계속해서 이렇게 잊을만 하면 나오나 싶은데 그렇지, 왜 자꾸 나오나요? 통일교에서 여전히 그 제가 통화했던 그 통일교 신도분도 지금 이것 때문에 일본에 가 있어요. 견학한다고. 일본에 뭐가 있습니까? 해저 터널. 여기 해저 터널을 이제 한다면서 계속 이제 헌금 걷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요, 전광훈 씨가 계속해서 신도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명목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독청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하.
네, 기독청 만든다면서 맨날 언급하라 그러거든요. 기독청이 뭐죠? 왜 교황청처럼 네. 건물을 큰 걸 짓는 네, 거예요? 홈을 그 지어서 건물이 아니고 이제 그 일종의 그 반정부 기관을 만든다는 거죠. 뭐 전광훈 입장에선 기독청. 그런데 이 교인들한테 설명할 때는 신앙적으로 우리 나라에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계속 돈을 이제 걷는 거죠. 여기가 정말 성지가 돼야 되고 이번에 메카가 굉장히 돼야 되고. 돈을 많이 그 보상금 받았잖아요. 큰 돈, 500억인가요? 그거 못 받았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아, 그래요? 아무튼 그렇죠. 근데 이제 통일교 같은 경우는 해저 터널을 한다 그러면서 계속 돈을 이렇게 걷는 건데 사실상 계속해서 흐지부지 되고 있고 될 만한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런 종교 집단에서 돈을 걷는 게 또 이게 가정 파괴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런 일들로 연결이 되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돈을 계속 내면서 여기에만 매몰되면서 다른 사회생활들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보통 이단이랑 사이비를 가를 때 하는 그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단은 교리적으로 다른 거를 말하는 거고요. 사이비는 사이비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생했을 때 사이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단 종파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 사람을 이제 신격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이비로까지 다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자, 이런 통일교고, 그리고 여기에 또 문제가 있다면 JMS가 정명석 같은 경우도 통일교 교인이었었고 통일교 신도였어요. 네. 이번에 그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그 JMS잖아요.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통일교 신도였고 통일교에서 대부분의 교리를 차용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도 통일교와 좀 유관하다. 신천지도. 네, 그렇죠. 보통 이단들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막 이렇게 연결돼서 만나거든요. 네. 신현욱 구리 이단 상담 소장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네. 통일교하고 이제 신천지의 관계는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연관성이 있고. 교리적으로요? 처음부터. JMS도 통일교 교리를 차용한 거잖아요. JMS는 정명석은 아예 통일교 교리를 거의 70%? 한 70% 정도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베껴 쓴 거고, 거기다가 한 20, 30% 이제 몇 가지만 갖다 이제 얹은 거고, 신천지는 그 정도는 아닌데, 교리적인 연관성이 있게 된 거예요. 통일교의 아류에 있던 사람이 신천지에 들어와서 이만희 교주에게 이제 성경을 조금 들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걸로 신천지 교리를 다 이렇게 혼합해서 체계화시킨 게 신천지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 안에 소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김건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신천지 초창기에 이제 들어와서 신천지 교리 체계에 영향을 줬다는 것. 그게 첫 번째 통일교와 연관성이 있었던 거고. 네. 요거는 이제 85년경의 얘기고요. 네. 2007년경부터 통일교의 박보희 씨가 이제 여기 연관이 되면서 통일교의 평화를 이제 내세워서 하는 막 세계적으로 문선명이가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런 활동을 했던 게 있거든요. 70년대, 80년대. 그런 통일교 홍보, 쉽게 말하면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신천지에 접목시켜서 2007년, 8년부터 해서 그거를 그대로 통일교 따라하기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전략적으로 이제 홍보하기 위해.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게 바로 동성서행, 동성남행이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통일교 거를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그 돈은 통일교가 더 많죠. 그럼요. 통일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아, 그래요? 신천지도 어마어마할 텐데. 교세는 국내는 신천지가 10배도 더 됐죠. 통일교는 실제로 국내 교세가 약해요. 일본 쪽이 강한 거죠. 그런데 일본 쪽에 거의 뭐 20만 이상 있을 거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하고 여기 국내하고 다 합치면 뭐 세계적으로 다 합치면 신천지하고 좀 비슷하지요. 그런데 국내에는 신천지가 훨씬 많고, 재정적인 거는 통일교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통일교는 기업화돼 있고 신천지는 기업형 사교 집단은 아니니까. 이 신천지랑 통일교랑 좀 그래도 뭐 관계가 나쁘진 않은 거죠. 그럼 지금도? 좋았죠.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마치 그런.
그런 관계죠. 박보이가 중간에 개입이 되면서 아주 큰 형님뻘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놓고 볼 때 이만희한테는 저 문선명은 아주 대선배 격이니까 이제 족보로 따지자면 이만희 교주가 처음에 몸담았던 그 박태선이라고 하는 전도간의 박태선과 문선명이가 이제 서로 형제간이라고 한다면 같이 이제 동기였으니까 그 같은 이제 그 시대 동시대에 그 아주 큰 한국 교회의 이단의 양대 계보를 이루었으니까 정명석은 문선명 산하에서 가장 성공한 교주, 이만희는 박태선 산하의 후계에 가장 성공한 교주라는 측면에서 제임스 정명석과 신천지 이만희는 어떤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분 말씀 저 말씀드리니까 아주 사이비 국내 사이비 그 이단의 그 계보가 아주 이해가 되네요. 그쵸. 그림이 그려집니다. 요거를 표로 한번 좀 그려봤는데요. 네. 이단들의 계보를 보다 보면은 쭉쭉 다 이어지는데 이거 좀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쭉 내려가서 이순화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여기 보면 김백문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나눠지네요. 그래서 박태선과 문선명, 전도간의 박태선과 그 문선명 위에까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 보죠. 박태선, 문선명이 이렇게 형제지간이라고 했죠. 양대 산맥처럼 이단 계보에 그 다음에 이제 정명석이 밑에 있네요. 이게 좀 놀랍습니다. 문선명의 밑에 정명석이 있다. 그리고 박태선 밑에서는 이제 가장 잘 나가는 게 이만희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이어지나 봐요. 네네, 이만희로 그렇습니다. 이어지나 보죠. 근데 결국은 통일교의 어떤 뭐 교리라든지 하는 행태들을 많이 따라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좀 상부상조하는 관계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 보통 이단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그 윤석열 정부의 본인들이 문고리가 되기 위해서 막 경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이가 좋은 겁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세가 많고 통일교는 돈이 많고 그러니까 더더욱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양쪽을 다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백경현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물타기 위해서 교회도 필요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겠네. 하나씩 다 걸쳐놓는 거죠. 신천지는 조직이고 통일교는 돈. 오늘 딱 볼 수 있겠네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건 것 같아요. 통일교가 그 국힘 당대표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정황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게 신천지뿐만 아니라요. 이게 통일교도 이렇게 당대표 선거에 이렇게 개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한 기사에서 제가 좀 발췌해 온 건데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권유하는 어떤 그 문자 메시지를 제보를 받아서 인원수 채워야 된다. 참 통일교 할당이 있나 보네라고 하면서 할당이 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그 통일교에서 그 신도들 각 교구에서 신도들한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가 일제히 또 발송이 됐었군요. 대선 때도. 근데 그때는 이제 통일교에서는 이거는 우리 본당 차원에서 지시한 게 아니다. 각 개별 교구가 판단해서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그 대선 때도 한번 돌았잖아요. 신천지 그 지역 교구가 있는 뭐 사무실과 국힘 그 지역 사무소가 같은 층에 나란히 있어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원 가입 그 X 배너 있잖아요. 그게 신천지구 입구에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제 국힘 쪽 그 지역 담당자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찰에 막 신고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국민의힘 당원 가입도 이렇게 시킨 정황이 있는데 그 과거에 열린공감 시절에 그 대선에도 개입했다라는 뭐 이런 정황들 취재하셨지 않아요? 제가 직접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직접 그 통일교의 본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늘궁전에 와서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지지를 부탁을 했고 그래서 한학자 총재가 이제 그 김건희하고 만나고 난 뒤에 이제 그 전국에 있는 각 교구장들을 모아가지고 롯데 호텔에서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이제 교시를 하셨다.
이제 그런 제보였는데 이제 통일교에서는 뭐 김건희 씨를 만난 사실은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뭐 한학자 총재가 직접 대선에 개입한 사실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한학자 총재가 그 롯데 호텔에서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 통일교계 지도자들 한 100여 명 이상을 불러 모아서 큰 회합을 가졌던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대선을 일주일 정도 앞둔 주말 예배에서 그 한학자 총재는 아닙니다만은 그 예배를 집전했었던 통일교 목회자가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다음 대선에서는 일본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우리가 찍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은 그때 당시는 좀 황당하게 들렸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그 친일 굴욕 외교를 하는 걸 보면 그게 그냥 허튼 소리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네. 통일교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 자민당이랑 굉장히 긴 유착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금전을 지원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세가 약할지 몰라도 일본에서 굉장히 성장한 그런 통일교거든요. 거기다가 돈도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고 자민당과 계속 유착을 하고 있고 특히 통일교 같은 경우 70년대 같은데 80년대 이럴 때는 그러니까 통일교가 원래 유명한 게 결혼을 이제 매칭해서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본인이랑 많이 맺어줬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제가 그 아까 통화했었던 그 통일교 관계자도 부인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 자민당이랑은 왜 이렇게 친한 거예요? 그 부분들은 솔직히 제가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제 집사람도 일본 사람인데. 그러시구나. 네. 아니, 통일교는 이렇게 결혼할 분들을 정해주잖아요, 그렇죠? 예전엔 그랬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95년도 이제 저희들은 결혼을 축복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거는 메시아적 본능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믿음의 차원인 거고 저희들 그 축복 결혼할 때는요. 근데 어쨌든 자민당과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솔직하게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방공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본에도 공산당이나 이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데 그 이상은 제가 뭐 잘 솔직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어쨌든 교세가 크잖아요, 통일교가. 제가 알기로도 아마 외부에서 들어오는 종교 중에 아마 가장 성공한 종교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죠. 굉장히 좀 교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되겠죠. 왜냐면 또 여기 한일 가정 자녀들이 많으니까 우리 애들도 다 이중 갖고 접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관점들은 그렇게 갖고 있죠. 저희들 믿음은 어쨌든 양이 오늘 산부모 메시아로 믿으니까 그 권능의 메시아 권능으로 저희들은 뭐 축복받았다고 믿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제3자 변제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이제 질문의 의도를 빤히 알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피하긴 했어요. 네.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 내가 답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한일 가정에서 매칭이 돼서 이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걸 그냥 뭐 정말 뭐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하면서 그 역사의식을 투철하게 뭐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같이 문상명이 이렇게 매칭해주는 대로 그거를 본인들의 메시아가 정해준 사람과 내가 맺어져서 이거를 축복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지금 맺어진 가정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보면은 그 이제 통일교 2세들 있잖아요. 2세들이 어떤 친일적인 인식 이런 일본에 것들. 대한 뭐 아무런 좀 자기는 양쪽 국가에 다 그렇죠.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한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게 이제 기사화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뿌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지금은 매칭 안 해줘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모한테 권한을 넘겨줬대요. 하지만 그 책임을 부모한테 그냥 준 거지. 계속해서 좀 같은 일들은 다른 형태로 좀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메시아적 있다. 권능으로 이제 그 한일 그 국제 결혼들을 이제 메시아적 권능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메시아적 권능이 이제 그 단순한 이제 개인과 개인의 이제 그 결혼 이제 쌍을 맺어주는 걸 넘어가지고 한국과 그 일본의 그 한국 정권과 일본 정권 다 이게 통일교하고 뭔가 지금 뒤에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그 기시다를 만나가지고 구려 외교를 한 부분들이 네. 단순한 이제 윤석열 그 개인의 그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전 통일교의 그림자를 여기서 다시 한번 어른거리는 그리고 지난번 대선 직전에 그 일주일 정도 앞두고 통일교도들한테 다음 대선은 일본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정말 계속 제 귓전을 때리네요. 그 역사성이라든지 지금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라든지 이런 건 뒷전이고 그냥 친하게만 지내야 된다라는 게 이분들한테는 어떤 메시아가 주는 메시지로 계속 내려오지 않았을까. 네, 이게 참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얽혀 있기 때문에 가장 사실은 사람들이 굽히지 않는 종교와 정치가 만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면은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도요, 그 아베 사망 후에 굉장히 입지가 많이 좀 위태로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일본 국민 43%가 기시다 총리 빨리 그만두길 바란다. 이 통일교 문제가 여전히 기시다 내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기사에 써 있잖아요. 명확하게 그 해명도 못했죠. 네. 네, 그 자민당 정권에서.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덕분에 네, 기시다의 지지율이 일본 내에서 껑충 뛰었다. 네. 기시다가 어떻게 보면 기시다의 어떤 위기를 윤석열이 구해준 거네요. 그렇죠. 뭐 지난 대선 때 사실 0.7% 차이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뭐 통일교가 물론 자기네들은 이제 본당 차원에서 지시는 안 했다고 하지만 개별 교구 차원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개별 교구 차원에서 통일교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조직적인 그 지지에 나섰던 것은 뭐 사실이고 그게 대선의 상당 부분 0.7% 차이의 신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 그렇게 보면 뭐 윤석열 후보가 뭐 자이든 타이든 실제로 김건희 씨가 한학자를 만났든 안 만났든 통일교에 그 힘입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도 볼 수 있는 이 윤석열이 이 통일교가 미는 내각인 기시다가 정치적으로 공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보훈을 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훈을 했다라고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교라는 관점으로 지금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의 어떤 여러 역효과들을 한번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구석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 시점이 요거를 꼭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서 가져온 거고 아까 개별 교구가 이렇게 지시해서 윤석열을 지지한 거다 이렇게 그렇게 해명했다고 했잖아요. 통일교 같은 집단들은요. 한학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메시아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개별 교구의 지시에 따라서입니까? 개별 행동 불가. 아니 거쪽은 그렇게 해명을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해명을 했지만 참 이해는 안 된다. 네. 그죠? 네. 어쨌든 이번에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은 뭐 주고받기식 협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주고받기식 협상이 아니고 사실상 위기에 빠진 기시다 내각을 그리고 통일교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기시다 내각을 윤석열 대통령은 구해주기 위해서 갔다. 네. 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통일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요, 도대체 뭘 얻나? 사실 지금 윤석열은 점점 그래서 국민적 신망을 더 잃었고 굉장히 공세에 몰리잖아요.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거의 뭐 하늘을 치솟다 못해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쩌면 아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미 어떤 일반적인 국민들의 지지는 자기는 받기 힘들다고 저는 애초부터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끝까지 윤석열을 지지할 집단은 신천지, 통일교, 그리고 본인들에게 떡고물을 준다면 정광훈 집단, 친일 기득권. 네. 이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저는 믿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윤석열 지지율의 한 30%에서 뭐 35%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이들이 이제 있을 거다. 그쵸. 흔들리지 않게 버텨주는 이들이 마지막까지 있을 거다. 네. 이제 그런 얘기죠. 거꾸로 이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비밀을 쥐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 이들에게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버리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디에 계속 끌려 뭐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신천지하고 통일교하고 뭐 자기네가 이제 적극적으로 뭐 마음이 통해서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도 그 본인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다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뭔가 지지율을 상승 반등시켜서 뭔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버리고 가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그 한일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지지율 1%가 되더라도 자기는 끌고 나가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 기억나시죠? 그 말이 굉장히 섬찟하게 네, 들리네요. 이분들 다 합치면 한 1%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서도 보면 김건희 씨가 이제 그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일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많이 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그 개표 결과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데 그 이명수 기자한테 우리가 이건 이겨라고 확신에 차서 그렇죠. 이미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표계산이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 여론조사 방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후보들 간의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그 기싸움을 좀 오랫동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쉽게 그 마치 자기가 그 불리한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하는 것처럼 통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양보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이미 뭔가 일반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더라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김건희 씨가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 개표 결과 발표되기 하루 전에 이미 이거는 우리가 이긴다. 저쪽은 못 이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러한 그 김건희 씨의 호언 뒤에는 바로 이런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그렇죠. 이런 조직표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런 의심이 더 강하게 듭니다. 네. 자, 그래 지금 보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일본하고 한국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있고 자민당과 국힘이 네. 이렇게 이것도 웃기네요. 네. 윤석열은 구려외교, 자민당은 무시하고 네. 통일교는 윤석열 지지하는데 자민당도 지지하는 거죠. 서로 자민당하고는 이제 유착돼 있는 거죠. 유착 40년 관계고요. 동안. 유착, 그래서 유착. 자민당 같은 경우는 통일교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고 일본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골칫거리인 상태에서 윤석열이 통일교를 통해서 뭔가 보온을 해준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대일 외교는 그 전통적인 외교적 문법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딱 통일교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이해가 지금 풀립니다. 너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우리는 뭐 부친이 혹시 그 문부성 장학생 1호 장학생이니까 부친의 영향이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했었는데 이미 통일교 변수가 있었네요. 이미 이제 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이제 통일교하고 뭐 더할 나위 없이 유착이 돼 있어서 이제 잘 순항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만 이제 그 일본과 이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정권이 등장을 하면 통일교가 일본에 이어서 한국에서도 이제 조금 활개를 칠 수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운동 그리고 윤석열이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친일파라고 하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일본을 좀 지지하는 그 친일적인 그런 망언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이 돼서는 어떻게 보면 통일교 입장에서는 그동안 밀린 빚을 좀 받아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이 윤석열이 왜 저렇게 주고받기식 협상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퍼주기 협상을 해서 정치적으로 공궁에 빠졌던 이 자민당을 이제 살려내고 실제로 4월 지방선거 때 그 자민당 의 승리를 위해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큰 양보를 한 것처럼 이런 걸 너무 당연하게 또 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야, 이게 참 오늘 다시 한번 통일교라고 하는 부분들 무서움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이렇게 사이비 종교로 서로 경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거 들어보니까
한쪽은 돈, 한쪽은 조직이라는 차원에서 악어와 악어새처럼 이제 계승적으로. 공생을 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정권에 유착이 돼서 활개를 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도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뭐 사실이 아니면 좀 뭔가 좀 해명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절대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십시오. 아까 백경현 시장을 백경현 시장을 보면 기억 안 난다. 오리발이잖아요. 작은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그죠? 작은 윤석열. 구리시는 작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그 통일교의 거의 본산하고 가까운 구리시에 그 통일교가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또 적극적으로 또 지역 공략에 힘을 보태는 또 발언까지도 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뭐 예사롭게 보이지는 않고요. 네. 자, 오늘 통일교 그러니까 구리시 사례를 통해서 이 통일교의 문제를 한번 짚어봤고 또 그 구리시장과 구리시 의장이 서로 정당은 다른데도 사실 통일교 아래서는 도토리 기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일본의 기시다와 통일교가 일본하고 연결된 곳이니까 기시다와 윤석열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낳게 하는 그런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이 그동안 좀 의심 나는 부분들이 통일교를 통해서 조금 풀리는 그런 보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